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2024년도 11월 14일자로 선고된 판례인데요.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에 2019년도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 법의 조항과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문에 대한 공사를 이제 맡겼어요. 이제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을 준 회사에게 관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맡겼고요. 관문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B사의 근로자가 이 관문 설치 중에 안전난간이 설치가 안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관문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이제 검사가 A사의 대표이면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인 을을 기소한 이런 사건인 거죠. 63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63조 위반은 뭔가 하면은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안전 및 보건 설치 등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이 조항이 이제 왜 중요한 조항인가 하면 이게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함께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도급인도 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처벌조항도 강력하죠.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도급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A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산안법 2조 7호에 따르게 되면 도급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만약에 이게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63조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연 건설공사 발주자란 누구냐 이거죠.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자, 중요한 게 이 발주자에게서는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이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발주자가 아니고 도급인이 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런 과연 이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한 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인 것인지 아니면 이 법에서 산안법 63조를 적용하게 되는 도급인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 확인해 보니까 A사가 이 보수공사를 할 만한 시공 자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공사가 보수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사의 어떤 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도면을 직접 변경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관문 운영팀을 운영도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이런 A사는 시공을 주도해서 이걸 총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으로 봐야 되고 도급인은 63조에 대한 이 내용을 적용해서 처벌조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판례를 이해하시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주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 중에서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법 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는 도급인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건설공사 발주자로서는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연 형사책임을, 즉 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발주자인 것인지 아니면 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판단하기 전에 법원이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뀐 개정법은 도급인의 의무를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하고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중복이 돼요. 이게 중접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67조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사망에 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아주 강력하고 이제 센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 도급사업주의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반의 결과인 사망세고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자, 하지만 이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발주자하고 도급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도급인의 범위를 한정한 겁니다.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는 자에 한정을 했다. 자,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분이 도급인인지 건설공사 발주자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분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167조예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중심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탕에 깔아둔 상태에서 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행사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 이걸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급사업주로서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능력 이걸 총합 고려해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규범적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판례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아까 중요한 내용이 한 3가지가 있었죠. 과연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 그죠? 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간문의 주된 유지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유지부서에 대한 전담부서도 두고 있는 경우고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유해 위험 요소 관련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점검을 다 하고 있죠. 이 간문 운영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보수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있고요. 설계도문도 작성을 직접 하고 있고요. 설계도문을 작성한 것들을 변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볼 때는 높은 전문성 그리고 시공력을 갖추고 있다. 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 볼 때 설사 시공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고 B사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 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죠. 그 추락 위험 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 A사의 대표자 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을에 대해서는 산안법 6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건설공사 이제 관련된 판례에서는 중요한 판례 중 하나입니다. 발주자와 도급인에 대한 구별 어떻게 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